오늘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입시 결과를 제대로 파헤쳐 볼 거야. 이름하여 정점에서 흐름을 읽다. 말 그대로 합격자 성적 상위 70% 컷 데이터를 가지고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직접 제공한 따끈따끈한 정보로 말이지. 이 데이터 그냥 숫자로만 보면 재미없잖아. 내가 아주 유머러스하고 재치있게 마치 탐정처럼 구석구석 숨겨진 의미들을 찾아내줄게.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편안하게 들어봐. 이 데이터 속에 너희들의 미래가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자, 그럼 지금부터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입시 그 숨겨진 비밀을 밝혀볼까? 자, 먼저 오늘의 하이라이트. 2025 입시에서 발견한 세 가지 엄청난 흐름이야. 첫 번째, 의학학 계열의 초격차. 이건 뭐 넘사벽이라는 말도 부족해. 1.0에서 1.3등급이라니 이 정도면 거의 신의 영역이지 않겠어? 최상위권 중에서도 슈퍼 최상위권만 갈 수 있는 곳이야. 두 번째는 이공계열의 고밀도 경쟁인데 여기가 진짜 흥미진진해. 1.6에서 1.7등급 구간에 컴퓨터과학, 인공지능 같은 인기 학과들이 바글바글 모여있어. 상상해봐. 0.01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린다는 거. 이건 거의 올림픽 육상 100m 결승전 보는 것보다 더 짜릿할걸? 세 번째는 인문자연의 경계 붕괴. 예전엔 문과는 문과, 이과는 이과 딱 나눠져 있었잖아. 근데 이제 심리학과, 문화인류학과 같은 인문계 상위학과들이 1.6등급대로 치고 올라와서 공학 계열이랑 맞짱 뜨는 중이야. 경영경제만 강세였던 과거랑은 완전히 다른 양상이지. 야, 진짜 이 정도면 연세대학교 입시 드라마 한 편 제대로 찍고 있는 거지.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고. 절대적 최상위권, 즉 등급 1.0에서 1.3 구간인데 여기서는 뭐니 해도 의예과랑 치의예과가 단연 돋보여. 의대 증원 이슈로 시끄러웠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의예과는 1.09라는 압도적인 입결을 굳건히 지키고 있더라. 1위 의예과, 2위 치의예과. 이건 뭐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만큼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선호도는 흔들림이 없다는 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야. 이 정도면 의대 가려면 태어날 때부터 좀 특별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 구간은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정말이지 꿈의 리그라고 할 수 있지. 다음은 메디컬과 순수과학의 선두그룹이야. 등급 1.3에서 1.6 구간인데 여기도 만만치 않아. 약학과가 3위로 아주 강력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고 4위 시스템 생물학과, 5위 물리학과, 6위 수학과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어. 약학과의 강세는 예상했지만 시스템 생물, 물리학, 수학 같은 기초과학 분야가 이렇게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건 주목할 만한 부분이야. 심지어 공학 계열보다도 컷 라인이 더 높게 형성됐다고. 야, 요즘 시대엔 역시 생각하는 힘이 중요해서 그런가. 똑똑한 친구들이 기초과학으로 몰리는 현상, 이거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아니, 혹시 이 친구들 미래에 노벨상이라도 받으려고 미리 몸 풀고 있는 건가? 여기 주목. 이제부터가 진짜 치열한 접전지야. 공학 및 인기자연계 등급 1.6에서 1.7 초반 구간 말이야. 산업공학과가 1.65로 7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천문우주, 컴퓨터과학, 생명공학, 신소재공학부 등등이 바짝 쫓고 있지. 놀라운 건 1.65에서 1.73 사이에 무려 13개 학과가 빼곡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거야. 이건 뭐 서울 출퇴근길 지하철 2호선보다 더 붐비는 것 같지 않아? 특히 컴퓨터과학, 인공지능 같은 첨단 학과들 사이에 심리학과, 문화인류학과 같은 인기 사회과학 학과들이 떡하니 끼어 있다는 게 핵심이야. 야, 이 정도면 공대생 친구들 심리학 강의도 좀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문과 친구들이 코딩을 배워서 경쟁력을 더 키우든지. 진짜이지 예측 불허의 혼돈의 카오스 구간이야. 자, 이제 융합과 인문의 본격적인 교차가 일어나는 구간이야. 등급 1.7 중반에서 1.9 초반 정도인데 여기선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져. 20위 화공생명공학부부터 30위 노원오문학과까지 기계공학, 화공생명 같은 전통적인 공학 강자들이 경영, 정치외교 같은 인문계열의 간판 학과들이랑 나란히 어깨를 견주고 있어. 마치 대운동회에서 문과와 이과가 한 팀이 되어서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말이야. 아니, 이제는 이과 친구가 문과 친구 어깨 동무하고 같이 가는 시대인가? 이런 현상은 전공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지. 더 이상 나는 문과니까, 나는 이과니까 하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야. 다들 이 변화에 적응해야 해. 안 그러면 도태될 수도 있다고. 여기는 아주 다양한 전공의 스펙트럼이 펼쳐지는 구간이야. 등급 1.9 중반에서 2.2 정도인데 사회복지학과, 통합디자인학과부터 언론홍보영상학부, 경제학부, 그리고 건축공학과 같은 학과들이 즐비해. 재미있는 건 언론홍보나 경제처럼 높은 선호도를 가진 학과들이 2.0 전후에 위치한다는 거야. 이 정도면 우리가 생각했던 인기학과의 등급대가 좀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 이건 마치 동네 맛집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 미슐랭 뺨치는 곳이었다는 반전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등급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잘 찾아보면 숨겨진 보석 같은 학과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해. 탐험가의 정신으로 데이터를 봐야 한다고. 자, 이제 전략적 지원과 변수가 가득한 구간을 살펴보자. 등급 2.2에서 3.5까지인데 여기는 철학과, 도시공학과, 사학과, 중어중문학과 같은 전통 학과들과 응용통계학과, 운원정보학과, 신학과 등이 포진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특이점을 발견했지 뭐야. 바로 응용통계학과가 2.65라는 일반적인 인식 대비 낮은 컷을 기록했다는 점이야. 다들 통계하면 엄청 똑똑한 친구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컷이 생각보다 낮아. 이건 뭘 의미할까? 바로 변동성이 큰 구간이라는 거지. 어떤 친구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예측하기 어려운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구간은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돼. 나만의 비밀병기를 장착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아주 똑똑한 지원이 필요한 곳이지. 이제 계열별 분포를 비교 분석해볼까? 자연이공 계열은 딱 봐도 역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어. 상위권의 학생들이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지. 마치 상위권 몇 명에게 모든 영광이 집중되는 올림픽 시상대 같다고 할까? 반면에 인문사회 계열은 1.6부터 3.0까지 아주 넓게 퍼져 있는 스펙트럼 형태를 보여줘. 이건 마치 다양한 색깔의 물감들이 팔레트에 펼쳐져 있는 모습이랑 비슷해. 자연계는 소수의 영웅들이 점령한 좁은 길이고 인문계는 좀 더 다채로운 기회들이 널려있는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두 계열이 1.68 지점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교차한다는 점도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지. 야, 이걸 보니 이젠 누가 더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어. 각자의 매력이 너무나 뚜렷하잖아. 자, 이제 데이터 속에 숨겨진 반전을 찾아볼 시간이야. 핫한 학과와 콜드한 학과를 말이지. 먼저 핫한 쪽을 보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경쟁력을 보여준 심리학과가 1.68로 딱 버티고 있어. 심리학과가 전통적인 공대 인기학과인 기계, 화공보다 높은 합격선을 기록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요즘 사람들이 심리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지. 아니, 다들 자기 마음 들여다보는데 이렇게 진심이라고. 다음으로 콜드한 쪽, 즉 예상외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과는 바로 응용통계학과야. 2.65라는 컷은 높은 선호도에 비해 상당히 낮게 형성된 거야. 이게 바로 지원 전략의 기회이자 동시에 함정이 될 수 있는 지점이지. 똑똑한 친구들은 이런 데이터의 틈새를 노린단 말이야. 하지만 방심했다간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 자, 그럼 이제 전체 순위를 한번 쭉 훑어보자. 1위부터 25위까지의 종합표야. 1위 의예과 1.09, 2위 치의예과 1.32. 역시 예상대로 의치대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지. 그리고 약학과, 시스템 생물학과, 물리학과, 수학과 같은 기초과학 강자들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어. 7위 산업공학과, 9위 컴퓨터과학과, 11위 신소재공학부 같은 공학 계열도 당연히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고 말이야. 그리고 봐, 12위 심리학과, 13위 문화인류학과가 공학학과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것도 재미있지. 이 표를 보면 아까 말했던 경계 붕괴 현상이 얼마나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한눈에 보일 거야. 야, 연대 입시는 단순한 성적줄 세우기가 아니라 정말이지 복잡한 생태계 같아. 계속해서 26위부터 51위까지의 순위를 살펴볼게. 26위 영어영문학과 1.87, 27위 정치외교학과 1.88, 그리고 29위 경영학과 1.91. 인문계열의 전통적인 간판학과들이 이 구간에 많이 포진되어 있지. 그리고 행정학과, 경제학부 같은 사회과학 계열도 보이고 시스템 반도체공학과,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 같은 첨단 공학 계열도 함께 어우러져 있어. 이 정도면 정말 모든 학과들이 한데 뒤섞여 축제를 벌이는 것 같지 않아? 특히 마지막 51위 신학과가 3.46으로 마무리를 장식하는데 야, 여기까지 오느라 다들 수고 많았다. 이 표를 보면 정말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서 인재들이 모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각자의 개성을 가진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같다고나 할까? 자,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비교해보자. 주요 이공계학과와 주요 인문사회학과의 10일 위치 확인. 컴퓨터과학 1.67 옆에 심리학과 1.68이 딱 붙어있고 전기전자 1.73 옆에 사회학과 1.73이 나란히 서있어. 또 기계공학 1.86 옆엔 경영학과 1.91이 보이지? 놀랍지 않아?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이공계 최상위학과와 인문계 최상위학과가 거의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건 이제 학과의 간판보다는 전공 적합성이 더 중요해졌다는 걸 의미해. 마치 문과생과 이과생이 팀플을 하는데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함께 시너지를 내는 느낌이랄까. 이제는 단순히 높은 점수만 쫓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 자, 긴 여정이었지?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이야. 결국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야 할 건 바로 합격의 가능성을 읽어내는 눈이야. 첫째, 촘촘한 밀도. 1.6에서 1.9 구간에서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당락이 결정돼. 이건 거의 한 끗 차이로 운명이 갈리는 살얼음판 승부라는 뜻이야. 둘째, 계열의 붕괴. 이제 학과의 명성보다는 내가 그 전공에 얼마나 잘 맞고 얼마나 열정을 쏟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 심리나 문화인류학과가 강세를 보이는 게 바로 그 증거지. 셋째, 전략적 지원. 응용통계나 어문계열처럼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기회를 포착하는 센스가 필요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만의 보물을 찾는 거지. 얘들아, 단순한 숫자에 갇히지 마. 이 데이터 이면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해. 단순히 등급만 쫓는 게 아니라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나만의 강점을 어필하는 것. 그게 바로 2025연세대학교 합격의 열쇠가 될 거야. 모두 현명한 전략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 고마워.